거실로 딱 오면 압도적인 뷰와 층고가 보여요. 이 세대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부분은 180도로 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CCTV가 일단 너무 멋있어요. 앞에는 뭐 저개발 구역이긴 하지만 이 숲이 있잖아. 서울숲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나고 뷰가 파크포레온 안에서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자 점검 날인데요. 사람들도 많고 여기 통제하는 요원들도 많고 진짜 복잡합니다. 3단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12,000세대인데 진짜 크네요. 와, 차들 봐요, 차들. 입주자 점검 여기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는 차들인데 엄청 복잡합니다. 여기 앞에 교회가 있네. 단지 안에 교회가 있네요. 와, 여기 한전 쪽에서 3단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난리통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12,000세대다 보니까 3단지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줄 서 계신 분들도 많아요.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진짜 들어가기 너무 힘드네요. 입주자 점검 날에 이렇게까지 지하주차장 앞에서 차가 정체가 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수많은 아파트들을 다녀봤는데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와, 입주자 점검 날 주차하는 데까지만 거의 한 30-40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진짜 단지 수가 엄청 많습니다. 3단지만 해도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58평 복층이에요. 올파포 3단지 안에서 가장 큰 평형대가 60평대인데요. 거의 펜트고요.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펜트인데 펜트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일반 세대 중에서는 가장 큰 평형대를 가지고 있고 60평대 펜트가 있는데 총 9세대밖에 없습니다. 60평대 펜트 한 타입이 9세대, 나머지 타입이 9세대. 여기는 16세대밖에 없어요. 신발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복층이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신발장과 2층에 있는 신발장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58평 치고는 신발장이 좁아요. 여기는 전부 다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왠지 여긴 팬트리처럼 생겼는데요. 아, 딱 맞네.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근데 신발장이 수납 공간이 좀 적긴 합니다. 여기만 신발장으로 쓴다라고 하면 1층 생활권에 부부가 산다라고 하면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적긴 해요. 여기가 팬트리로 쓰니까 골프백이나 이런 거 넣고, 근데 2층을 또 신발장으로 또 쓸 수 있거든요. 2층도 나눠져 있어서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1층에 딱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보이고요.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 거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 먼저 보고 가죠. 여기는 총 방이 4개고 화장실 총 3개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1층에 거실 화장실, 마스터룸 화장실, 그 2층에 거실 화장실 총 3개가 있고요. 1층에 방 2개랑 2층에 방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죠. 여기 보면 뷰가 되게 좋아요. 올림픽 공원이 그냥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는 3단지 안에서 가장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호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고층이고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그 단지고요. 저쪽으로 뭐 한강도 보이고요. 저 앞에는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가 저층 다세대 이런 빌라들이 많은 저개발 구역이에요. 앞에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쫙 뚫려서 보입니다. 그래서 뷰가 굉장히 좋고요. 세대 간섭이 1도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특히 여기서 되게 좋은 세대입니다. 평수도 넓고 복층에 층고도 높고 뷰가 하나도 막히는 것 없이 뻥 뚫려 있는 세대다. 로열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가 도로변이다 보니까 여기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에 나가보면 교통소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중창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소음이 안 들어오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가 상당히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차들 다니는 소리가 좀 들려요. 오늘 주말이거든요. 주말에 여기가 교통량이 좀 적을 때 이 정도고, 평일날에는 아마도 조금 더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차들 다니면서 뭐 클락션 울리는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좀 테라스 나갈 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시고, 근데 뷰가 끝내주게 좋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세시가 잘 나와서 창 하나만 닫아도 조용해요. 세시가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창 2개를 닫으면 완전히 밀폐가 됩니다. 되게 조용하게 살 수 있다. 이쪽에 가보면 드레스룸이 따로 있어요. 드레스룸 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안에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드레스룸 안에서 창문을 열 수 있으면 뭐가 좋다? 습기가 안 찬다. 그리고 옷에 냄새가 안 배긴다. 자연 환기가 된다. 창문이 이렇게 크게 열리는 드레스룸은 또 처음이네요. 붙박이 장이 있고요. 여기는 자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쪽에는 1층 거실 화장실인데요. 욕조가 여기 있습니다. 욕조의 디자인이나 뭐 소재나 이런 거는 신축 아파트들에 준하는 정도다. 특별히 뭐 고급화나 그런 건 좀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는다. 요즘에 신축들을 워낙 잘 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데 다 수납 공간인데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이쪽에 또 보면 계단 옆에 공간이 있어요. 이 짜투리 공간을 수납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가보죠. 거실로 딱 오면 압도적인 뷰와 층고가 보여요. 이 압도적인 뷰와 층고를 보기 전에 부엌을 먼저 보죠. 제가 물어봤어요, 입주자분에게. 이게 옵션이냐, 아일랜드 식탁에 들어가는 대리석 타일이나 이런 거는 옵션은 아니라고 하고요. 보통 건설사에서 대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어두운 톤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두운 톤이 좀 덜 질려요. 사실 너무 밝은 톤은 빨리 질려요. 요것들은 옵션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조합에서 줬다라고 들었어요. 조합에서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에 들어맞게끔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전부 수납 공간입니다. 위에도 전부 수납 공간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마감들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 보이진 않네. 여기에 인덕션이 있어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거를 옵션으로 주는 집들이 많거든요. 가스불이냐 인덕션이냐, 인덕션은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축 아파트들도 꽤 있는데 이건 옵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본 사항이라고 하고요. 보통 58평형 정도 되면 인덕션을 주방에 놔주고 서브 주방에다 가스불 하나 정도 놔주는데 가스불이 없어요. 여기는 인덕션만 있어요. 그리고 주방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창이 너무 작아요. 여기만 열리네요. 환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리는 게. 근데 여기만 열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 되거든요. 이 정도만 열려도 환기는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뭐 밖을 바라보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잠깐 하는 거니까. 근데 억지로 트집을 좀 잡자면 최근에 지어지는 반포 우리가 신축도 많이 가봤잖아. 원벨리도 60평대 갔을 때 창이 되게 크게 뚫려 있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짓고 있는데 여기는 큰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창이 좀 작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처음부터 58평으로 지어지지 않아서 그래. 처음부터 34평하고 합쳐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 구조는 34평 구조인 거예요.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원래 60평대나 50평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집들이 있잖아요. 처음 단층으로. 그런 집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뚫려 있거든요. 근데 붙인 집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주방 여기를 보면 뭐 세탁기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덟번 손빨래도 하고 드럼 세탁기 놓고 하시는 곳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열려요. 이거 안 열리면 조금 이제 냄새가 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다이닝 공간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식탁을 놓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세로로 돼 있으니까 요 방향에 맞춰서 놓는다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사람이 의자를 뺐다 넣었다 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방 수납이 또 너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요 수납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수납 때문에 여기 수납을 만들면서 수납 공간을 쫙 넓게 좀 어떻게 빼면서 여기를 붙이신 것 같은데 입주자분이 하신 건 아니고 시공사에서 했을 텐데 다이닝 공간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한 느낌이 솔직히 좀 있어요. 저라면은 다이닝을 그냥 저기다가 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 여기는 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쓰고 이제 뭐 TV도 보고 다른 공간으로 쓰지 다이닝 공간 그렇게 쓰는 데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가 층고를 저희가 재봤어요. 5.4m가 나옵니다. 층고 보면 엄청 높습니다. 복층이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단층일 때 층고는 2.4m입니다. 정확하게는 2.39m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세대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부분은 180도로 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기동식 아파트 중에 고층 아파트들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뭐 갤러리아 포레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와 여기 뷰 되게 좋다 이런 느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데 온 것 같아.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아파트잖아요. 사실 12,000세대에 굉장히 크게 재건축을 한 곳이고 소형 평형대가 좀 많은 그냥 일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형대도 넓기도 하고 층고도 높지만 뷰가 파크 포레온 안에서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 한강도 보여요. 여기는 올림픽 공원이 내려다 보이고요. 저기 시그널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개발이 아직 안 된 저층 아파트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끝난 아파트까지 쫙 보입니다. CTV가 일단 너무 멋있어요. 앞에는 뭐 저개발 구역이긴 하지만 이 숲이 있잖아. 서울숲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나고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올림픽 공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지고 여기 나가가지고 신호등 2개를 건너면 올림픽 공원으로 바로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세대가 아닐까. 왜냐면 둔촌주공이 너무 커가지고 올림픽 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뭐 이런 부동산에서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저쪽에 떨어져 있는 데는 올림픽 공원 오는데 1km를 걸어야 돼. 1km. 그 말이 안 돼. 저 아까 3단지 뒤편으로 잘못 갔었잖아요. 거기서 여기 앞으로 돌아오는데 1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보다 더 먼 동도 있잖아요. 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동은 아무래도 여기 이용하는 건 쉽지 않아요. 12,000세대라서 단지의 상품성이 너무 개별적으로 달라가지고 올파포가 이렇다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3,000세대 정도면 원벨리급이면 어느 정도는 다 서로 이용 가능하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2,000세대면 어떤 동은 지하철역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동은 바로 앞에 있고 어떤 동은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고 어떤 동은 막 1km 이상 떨어져 있고 이래서 어디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개별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쪽을 보죠.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 58평형 치고는 작아요. 34평형 마스터룸이에요. 사실 여기 구조가 붙인 게 확실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지금. 처음부터 58평으로 설계하지 않았고 붙인 게 확실하고 근데 마스터룸 크기가 작지만 압도적으로 그 거실에서 오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에서도 창문이 열리고요.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차 소음이 상당히 들어오죠. 그렇네요. 어쩔 수 없어요. 도로변이 바로 붙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큰 대로를 2개 끼고 있어서. 그리고 마스터룸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이 있고 여기는 드레스룸이 있겠죠. 34평형을 붙인 걸 텐데 34평형 치고는 드레스룸이 넓은 편이에요. 그렇네요. 넓게 빠졌어요. 여기는 마스터룸 화장실인데 욕조는 없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고요. 일반적인 마스터룸 34평형대 아파트의 마스터룸 화장실 정도 크기고 그 정도의 재질이고 그 정도의 감도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서 크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기 있습니다. 저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저거 꼭 열어보고 싶습니다. 요거요? 창고.
창고입니다. 이런 공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단 밑에 사실 이게 애매한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계단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인데 여기를 창고처럼 쓸 수 있게끔 휴지나 이런 것도 많이 넣고 막 하는 그런 공간이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도 따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어요. 2층 생활권인 분들은 그냥 26층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 굳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사실 이렇게 해줘야 돼. 복층이면. 왜냐하면 맨날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계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이 널찍널찍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엘리베이터 뚫어줬다는 점 되게 좋고요. 2층은 완전한 세대 분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싱크대도 따로 마련을 해놨고 인덕션도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2층 테라스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고급 아파트처럼 지어놓은 복층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건 아니긴 하지만 일반 아파트에서 이 정도 컨디션과 이 정도의 그 테라스와 이 정도의 층과 이런 거면 여기서는 아마 좀 짱 먹지 않을까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강동구 안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그때 고독 그라시엄도 가봤잖아. 모든 세대를 다 찍어보진 않았지만 솔직한 말로 고독 그라시엄도 물론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안에 있는 내부 시선이나 이런 게 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이쪽도 뷰가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 차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계속 들어오는데 클락션 소리가 중간중간 치고 들어오고 어쩔 수 없습니다. 큰 대로변이 앞에 2개가 있기 때문에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고층이잖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동의 저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음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게다가 바로 앞이 올림픽공원이 아니고 한 채대랑 서울 최고가 막고 있잖아요. 저층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공원 뷰도 안 나오고 도로 소음은 도로 소음대로 들어오고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테라스로 쓰면 너무 좋고 여기서 와인을 먹어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날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 같은 거 해먹으면서 올림픽공원을 딱 바라다 보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이거 되게 부러워요. 집들이 한번 초대 한번 해주시면 좋은 와인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면 1층 거실이 보이고요. 층고가 5.4m나 되니까 창이 2개가 뚫려 있죠. 저 위에 있는 창으로도 보이는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방을 이렇게 빼놨고 여기도 마스터룸으로 쓸 수는 있는데 아마 화장실이 없어서 부모가 사용하는 마스터룸을 아마도 1층에 사용을 하고 여기는 근데 화장실이 없어서 아마도 아이방이나 이런 걸로 좀 주지 않을까. 아이는 거실 화장실 뭐 쓰게끔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이쪽으로도 베란다가 있어요. 확장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쪽도 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 다 붙박이장이라서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이 있어요. 평수 차이 보이시죠? 밑에는 마스터룸에서 이것보다는 여기에 좀 더 넓게끔 드레스룸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살짝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아까 전에 올라왔던 계단이 있고 문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평형 대비로 봤을 때 신발장이 너무 작네요. 1층에서 봤을 때 팬트리랑 신발장이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2칸 있었거든요. 2줄. 여기도 딱 2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4인 가족을 생각할 때는 신발장은 사실 좀 너무 작게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서브룸 4인데요. 2층에 있는 2번째 서브룸입니다. 여기도 뷰가 좋아요. 올림픽공원이 쫙 내려다 보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 방마다 드레스룸을 거의 다 만들어줬고 마스터룸에도 드레스룸이 있었고 1층에 2층은 방 2개 전부 다 드레스룸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 둘러봤고 2층의 마지막 화장실을 보면요. 2층의 거실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욕조는 여기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2층 공간을 따로 쓴다, 독립된 공간을 쓴다라고 하면 이쪽 화장실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화장실 2개, 여기 하나, 그래서 3개, 그리고 방 4개 이 구조예요. 수석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집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살고 싶은 집이다. 2층 공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데 빈백 같은 거 놔두고 이런 데서 책 읽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에도 한 번씩 나가서 1, 2층의 복층 세대가 저도 살아봤거든요. 어릴 때 1, 2층이 나눠져 있으면 불편한 점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싱글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복층에 로망 같은 게 있죠. 층고도 높고 나눠져 있는 어떤 완전히 분리된 공간, 거기 책도 읽고 1층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단점들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2층에다가 따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도 뚫어놓고 방을 어거지로 막 만들어서 막 3개씩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간 좀 수납 공간을 좀 빼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완전 컨셉이 고급 아파트야. 그렇게 만들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에서 12,000세대라는 엄청난 이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부분이 소형평수인데 이런 거를 만들면 상품도 굉장히 희소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 쪽에 재건축들이 대형이 많이 없어요.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것들 보면은 다 25평, 34평 위주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상품들이 엄청 희소 가치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세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희소하고 실거주 만족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실거주 만족도라는 게 이 안에 내부 공간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근생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얘기는 따로 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오늘 실내 내부는 잘 봤고 입주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올파포 58평 보고 단지를 나가고 있는데요. 안에 단지 적용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는데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각각 단지들을 시공한 시공사가 다 달라요. 저희가 본 3단지는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4단지 롯데건설, 2단지 아이파크. 1단지가 그러면 대우건설이겠구만. 건설사로 다르고 단지마다 커뮤니티가 다 각각 있는데요. 수영장 커뮤니티는 2단지에만 있대요. 근데 1단지부터 4단지까지 2단지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레드필처럼 소송이 붙거나 단지별로 뭔가 공부상은 다른 단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면 이렇게 되면 서로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각각의 커뮤니티 서로 이용할 수 있다. 엄청난 커뮤니티 면적을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걸어보니까 굳이 커뮤니티 하나 때문에 3단지에서 1단지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실제 걸어보니까 3단지에 사시면 거의 3단지 안에만 있을 것 같고 3단지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할 것 같아요. 굳이 막 3단지에서 1단지까지 걸어가고 이런 걸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멉니다. 평탄화가 잘 돼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한 단 또 단지가 올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막 그렇게 마냥 또 좋지는 않다.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둔촌초랑 뭐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는 또 없더라고요. 이렇게 큰 단지에 중학교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조합에서는 올파포 입주민들이 중학교를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만 2개가 있는 상황이고 단지를 걷고 있는데요.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중간중간에 놀이터도 많고요. 자연의 느낌을 내는 저 폭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지 잘 돼 있고 나무 같은 거 심을 공간도 많아서 단지 조경은 규모에서 오는 그 압도감이 있어요. 헬리오시티 갔을 때도 9,500세대잖아요. 거기가 직선으로 빵 뚫린 데가 있잖아. 근데 거기가 와 진짜 길다. 여기서 육상해도 되겠다. 저기 보세요. 저기 뻥 뚫려 있어요. 육상해도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여기는 거기가 더 큽니다. 보통은 아파트 동이 한 20개 30개 동만 있어도 큰 대단지다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85개 동이 있습니다. 황당한 정도로 큰 숫자죠. 그런 의미에서 올파포를 소개할 때 5호선 역세권이다, 9호선 역세권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너무 크니까 역세권이 아닌 동들이 또 있잖아요. 역세권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은 역까지 가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려요. 걸어서 가는데 10분이 뭐야? 한 15분 이상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급행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용 가치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붙어있는 역이 9호선 급행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그 고덕동 갔을 때도 거기도 5호선이 반쪽짜리 5호선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대중교통이 5호선이 있네 없네 했는데 실제 반쪽짜리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환승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아파트 리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그 대중교통이? 여기도 강동역에서 둘로 나눠지는 구간이에요. 둔촌동역도 반쪽짜리긴 한데 배차가 막 그렇게 모자란 느낌은 아닙니다. 10분 기다리면 하나 오는 꼴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2,0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앞에 도로들은 넓게 뚫려 있는데 자동차로 오는 교통은 어떻게 보세요?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길이 되게 좋아요. 대로만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량 동선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난 고덕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 같은 강동구지만 고덕동을 우리가 갔을 때는 차로 이동하는 교통이 좀 안 좋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차를 타고 딱 들어가는 길과 그런 게 좀 좁았었어요. 좁으니까 차가 좀 몰리니까 되게 많이 막히고 근데 여기 올 때는 널찍널찍한 도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차로 이동하는 교통이 고덕동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은 강동구지만 그래도 위치가 여기가 좀 더 좋지 않느냐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덕동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학군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12,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학군은 자연히 변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상권도 지금은 진짜 별게 없잖아요. 사실 저기 9호선 저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더만. 근데 상권도 12,000세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좀 변화하기 시작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아파트 그 상권 특성상 그래도 되게 근생상권 같은 거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는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쪽으로는 방이동 학원가가 되게 유명하고요. 북쪽으로는 우리가 고덕학원가라 부르는 명일학원가가 되게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껴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학원이 그렇게 많이 생길 것 같진 않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강한 학원가들이 양쪽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파포 둘러보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단지가 커요. 사실은 1단지도 안 갔습니다. 1단지 너무 멀어요. 내가 입주민이면 난 1단지는 절대 안 갈 것 같아. 3단지도 크기 때문에 3단지 안에 산책을 하다가 조금 질리면 뭐 2단지로 넘어가도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2단지 안에 수영장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뭐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골프장이 있고 이런 건 봤습니다. 게스트룸이 있다고 하고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고 하고 아까 전에 저희가 둘러봤던 301동이 안에서 스카이 라운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서 여러모로 봤을 때 거기 고층이 로열 호수가 아닌가 3단지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바로 뷰가 쫙 뚫려 있으니까 로열 호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보면 뭐 헬리오시티가 있고 여기는 강동구잖아요. 또 어디가 더 좋다고 보세요? 실제로 다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어떻고 컨디션을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헬리오가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헬리오가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제 생활 동선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헬리오를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올파포를 더 선호할까요? 동쪽에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은
분들은 올파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탄천을 끼고는 있지만 되게 좋은 탄천 공원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도 올림픽 공원이 있고. 네네네. 근데 또 올림픽 공원이 완전히 또 붙어 있진 않아요. 강남 접근성도 헬리오가 더 좋나요? 그쵸, 뭐 강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니까요. 고덕하고 올파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강동구 안에서. 강동구, 지금 여기가 둔촌동이잖아요. 여기 위치가 저는 송파구의 다른 동, 잠실동이나 뭐 가락동 그런 쪽들 제외하고는 훨씬 더 좋은 위치라고 보거든요. 같은 강동구지만 그라시움하고는 저는 상품성이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음도 달라. 여기가 더 잘 지었어요. 여기가 더 고급화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고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급화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이 보이고 잘 지은 것 같아요. 단지도 너무 깔끔하고요. 수석 PD가 봤을 때는 여기가 입주권이 84가 24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가 좀 꺾이고 있거든요. 확실히. 잠실 엘리트도 27억인가 28억 뭐 그 정도 언저리 찍었다가 지금 26억 정도로 좀 잘 내려온 것 같고 3, 4% 정도는 좀 이렇게 눌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2,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한 번에 지금 풀리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양도세나 그런 것 때문에 전매는 바로 안 하시겠지만 전월세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입주장 정도 근처에 가서 전세 계약을 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근데 서울 전체 이제 아파트들의 가격을 쭉 놓고 보면은 이 20억대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 84가 옥수동 40평대랑 가격이 비슷하네. 거기가 25억이었고 최고가 찍은 게 뷰 되게 좋았잖아요. 그 집도. 여기는 이제 입주권 제일 많이 찍힌 게 24억이었고 물론 21억짜리 입주권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아마도 조금 더 불편한 동일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옥수동이 여기보다 좀 싸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나 보네요. 강남 접근성 거기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그렇게 또 가격 포지션이 돼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 어때요? 서초 강남을 이거 압도적인 강남 2구라고 하고 강남은 보통 서초 강남이야. 송파도 원래 강남이 아니야 원래. 강남 3구라고 해서 송파구까지 껴줬는데 강동구도 송파 이제 강남 4구라고 해서 막 껴주네 마네 막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송파구가 있어. 근데 동쪽으로 가면 강남 4구가 강동으로 묶이게 되고요. 강남 4구가 웬 말이야. 서쪽으로 가야지 하면 동작구가 묶이게 돼요. 동작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여기랑 또 비견될 수 있거든. 시세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거예요. 아주 약간. 아크로리버하임이 여기랑 비슷해요.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상품성 비교를 해보면. 상품성이 저는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동쪽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동쪽 생활권이 아니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동작구 쪽은 그래도 용산, 강남, 여의도 모든 업무지구가 엄청 가깝잖아요. 차로 다니기. 물론 지금은 뭐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흑석동이 그렇지만 재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흑석동과 강동구의 미래는 어떨까요? 제 그냥 선호에 의해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올파포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심지 위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중심 업무지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용산, 여의도, 강남, 뭐 종로 뭐 이 중심 업무지구에 얼마나 더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게 WLP 뭐 그것도 일하고 놀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묻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에 또 있고 하니까 물론 지금 거기가 여기보다 탄력을 못 받는 이유는 대규모 신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규모 신축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좀 다른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더 고급화되는지도 문제겠지만 어느 중심으로 지금 서울이 개발되고 있느냐를 좀 보고 장기 미래를 보면 그걸 보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근데 와보니까 솔직히 아크로 리버하임보다 여기가 더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수석 PD랑 올파포를 둘러봤는데요. 올파포 임장 영상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